이번에 이제 그 리얼미터에서 나왔던 여론조사인데요. 무당층을 대상으로 여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물어봤을 때 한동훈 대표가 1등이 나왔습니다. 13.2%가 나왔고요. 눈에 띄는 거는 원래 여기 나와 있는 5명 가운데에서 약간 무당층이 좋아할 법한 사람은 한동훈, 유승민, 오세훈 이렇게 세 사람 정도가 꼽힐 텐데 유승민, 오세훈 같은 경우는 거의 엇비슷하게 나왔고요. 한동훈 대표가 1등으로 13.2%가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면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요 탄핵 전국에서 보여줬던 왔다 갔다 했던 모습이 무당층에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엮여졌던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은 네. 그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지금 명태균 때문에 네네. 이게 계속 타격을 입고 계신 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얘기 사실이고 네네. 그다음에 악재가 겹쳤어요. 아, 토허세, 토지거래 허가세. 네네. 이것은 야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서울시장을 4번이나 하고 있으니까 음. 적어도 정책에 있어서는 훨씬 낫겠지라고 훨씬 생각하는 낫겠지. 사람들에게 음. 이게 뭐 하는 거야? 라는 그런 실망감을 안겨줬고요. 네네. 거기다가 또 싱크홀까지 생겨나는 바람에 아하. 악재가 막 겹치면서 네네. 그러면서 이제 급전직하하고 있는 그런 양상인 거죠. 아. 오세훈 시장님은 그런 것 같고. 악재가 계속해서 겹치는. 예. 근데 네. 이제 결국은 우리가 무당층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면 네. 대선의 승리는 불가능하죠. 솔직히 그럼요. 당연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겁니다. 네. 그리고 저게 이제 그 탄핵이 있고 난 다음에 조사한 거죠. 이게 지금 3월 26일부터 아니군요. 28일입니다. 탄핵 네. 있기 전이네요. 네네. 그럼 이제 탄핵이 끝나고 나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더 큰 이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탄핵이 있기 직전에 있었던 조사인데도 한동훈 대표가 13.2%로 1등이니까 아무래도 탄핵이 있고 난 뒤에는 이게 좀 경향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김종혁 우리 최고께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이게 지금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방금 이제 그 마지막 거 바로 전거 한번 좀 띄워주시면은요. 자, 한동훈이 대선 주자가 돼야 할 10가지 이유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10가지로 우리 김종혁 최고께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보니까 계엄 해제에 앞장섰다. 명태균 리스크가 없다. 권력 앞에서 직원했다. 1대 180 거야에 맞서가지고 승리를 했다. 조선제일검대 정과사범. 중도층 확장 가능성이 있다. 유능하고 실용주의 리더다. 공공선을 위한 임기 단축에 대한 공약. 이재명 같은 경우는 개헌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입장이 좀 모호합니다. 그렇습니다. 공군 대위 출신 안보 제일주의 그리고 대한민국 주의자 이렇게 좀 10가지를 꼽으셨는데 네. 여기에서 좀 위원님께서 좀 부가적으로 설명해주고 싶으신 게 있으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아니 이제 네. 그 제가 저것을 쓰게 된 것은 네. 많은 사람들이 너무 가짜 뉴스에 휘둘리시잖아요. 아. 예를 들면 뭐 한동훈은 종북 좌파다. 네네. 진짜 너무 어이가 친중이다 없어서. 뭐 이런 거. 네, 친중 좌파다. 네네네. 뭐 이런 얘기하고 네. 뭐 장인이 좌파다. 장인이 좌파다. 장인이 민주당 당원이다. 민주당 당원이다. 이런 얘기. 중국에 뭘 또 뭐 어쩌고 저쩌고. 네. 원래 변호사니까. 네네. 변호사 출신들이 보면 사회이사 여러 군데 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 뭐 아시다시피 사회이사가 돈이 조금씩 주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여러 개 걸어서 이렇게 좀 하는데 네. 거기 이제 중국계와 관련된 어떤 회사의 사회이사가 하나 들어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네. 그 사람은 좌파다. 야, 신중이다. 환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그러면 네. 이 사람들 그 문재인 때 말이죠. 네네. 문재인 대통령 때 이 작가에 가면 친일이다. 네. 그거랑 똑같은 지금. 예, 일본 음식점에 가면 아사히 생맥주 마시면 그것도 친일이다. 일본 도요타 자동차 타면 그것도 친일파다. 그리고 일본에 가서 여행 갔다 온 놈은 친일이다. 그게 문재인이 했던 건데.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그렇죠. 알고 봤더니 자기 딸은 본인의 딸은 국구식관대학교라고 그 일본의 극우파가 그렇죠. 설립한 그 대학교를 나왔다는 게 나중에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무슨 뭐 그렇게 펄펄 뛰던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일본 렉서스 수경차 타고 다니고 사케 마시고. 네, 사케 마시고 뭐 네네. 이런 것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똑같은 거짓말들. 이 사람은 본인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기 가족에 대해서도 그렇고 장인 그다음에 부인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어디 좌파 연구소에다가 무슨 돈을 냈다고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죠. 제가 물어봤거든요 본인한테. 그건 왜 내셨어요? 그랬더니 뭐 박장 대소를 그런 거 한 번도 내본 적이 없는데
자, 하여튼 미치겠습니다 진짜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그렇게 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가짜 뉴스에 맞서가지고 맞서서 네, 우리 김정일 이렇게, 최고께서 네,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음. 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거 쓴 건데 일요일 날 아침에 쓴 건데요. 네네. 근데 뭐 계엄 해제에 앞장섰다는 거는 누구든지 아는데 네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는 너 당신 들어가지 말고 빨리 멀리 피해 있어 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렇죠. 그러나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표결을 독려를 했고 그렇죠. 그래서 탄핵을 그 계엄을 막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거대 야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는 어디가 있었습니까? 숲에 가 있었습니다. 국회 숲속에 숨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의결 정족수가 될 때까지 숨어 있으면서 히 웃으면서 그랬잖아요. 숲에 숨어 있었다고. 네, 숲제명이죠. 숲제명이죠. 네. 그러고 나서 저도 그때 현장에 네. 있었기 때문에 12시 55분에 들어왔거든요. 네네네. 1시에 표결했는데 이게 보면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요. 우리 쪽에는 적어도 한동훈 대표한테는 아무런 할 말이 없어요.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국회 토론회에서 이제 우리가 후보 토론회를 해. 네네. 딱 뭐 개엄한 내란당이 어쩌고 저쩌고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그 12시 만에 어디 계셨습니까? 숲에 계셨어요? 그럼 왜 숲에 있었습니까? 들어오셔야지 본회의장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계엄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이가 한동훈 대표를 제외한 딴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엄 내란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동조다라고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해도 한동훈 대표만이 거기에서 자유로운 겁니다. 아무한테도 아무런 얘기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명태균 리스크도 마찬가지잖아요. 명태균 리스크도. 명태균 리스크. 솔직히 말해서 우리 당에 명태균 리스크와 관련된 분들이 너무 많아요. 뭐 보면은 이 사람, 네네. 저 사람이 이 사람과 명태균과 접촉해서 어드바이스를 받고 뭐 실질적으로 그 사이에 무슨 뭐가 오갔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네.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동훈 대표는 명태균 문제가 제기되자마자 TFT 만들어서 이거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합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명태균 리스트도 지금 민주당이 뭐 벼르고 있는 자료가 또 뭐 몇 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공개를 추가할 수 있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대선 주자가 되는 한 명태균 리스크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동훈이 아니라 홍준표나 오세훈 시장이 된다면 계속 이 논란이 지속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판결이 나봐야지 알겠지만 그렇죠. 그러나 정치판에 있어서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말이죠. 논란은 계속 예를 되겠죠. 들면 그 명태균한테 왜 그거 돈 주셨어요? 왜 사과 상자 보내시면서 뭐 하셨어요? 왜 당원 명부는 통째로 갖다 주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 그렇죠. 선거가 명태균 해명하느라고 다 끝나가는 거예요. 명태균 해명하느라. 그럼 뭐 완전히 꽃놀이패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민주당에서는 명태균 노래만 부르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권력 앞에 직원했다라는 거 1대 180 거야에 맞서 승리했다. 이게 5번이 사실 딱 이게 좀 확 들어오네요. 조선제일검대 전과사범. 그러니까 그 한동훈 대표한테 뭐 검사 출신이라고 뭐라 그러잖아요. 네. 아니 검사 출신하고 검사 사칭범하고 같이 맞서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오히려 잘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또 검사 출신이 또 대통령이 될 수 있냐 뭐 이렇게도 좀 비아냥거리는데 생각해 보면은 검사 출신인데 검사 사칭 출신. 검사 출신이 낫죠 훨씬. 그 검사 아니 그렇게 검사 욕하시면서 검사가 그렇게 되고 싶으셔서 검사를 사칭하셨어요. 왜 사칭하셨습니까? 아니 그건 뭐 너무나 분명한 얘기 아닙니까? 너무나 분명한. 검사를 사칭하신 분이 그러니까지 검사가 되고 싶어서 사칭하신 분이 네네. 그거를 검사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 웃기는 소리.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과 한동훈 두 사람이 맞붙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판판이 깨집니다. 이길 수 있는 게 사실 없어요. 생각해 보면은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제 그 세부적인 AI에 대한 이슈도 굉장히 좀 해박하다라는 게 이번에 또 뭐였죠? 신사임당이었죠. 그걸 통해서 또 드러났었고 참 진짜 생각해 보니까 10가지만 보더라도 한동훈 대표가 대선 주자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게 느껴진다라고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이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 좀 많이
확산 좀 해주세요. 네, 아까 전에 그 10가지 이유 제가 아까 방송에 띄워드렸으니까 네. 여러분들 이거 캡처하셔가지고 많이 또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거 저 네. 교수님들하고 좀 제가 얘기하면서 만들었는데 아주 어. 머리 쥐나는 줄 알았습니다. 아, 10가지로. 네, 나름 하여튼 일요일 아침에 정성을 좀 쏟았으니까 네네. 많이 좀 홍보를 해주시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보면 누구든지 보면은 공감이 되는. 공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칭찬도 많이 받았는데 네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